혹시 아직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그냥 참으면서 넘기고 계신가요? 그 습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 현상이 반복되면 단 몇 초 만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한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4세 김영수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던 분입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도셨고 삼시세끼를 꼬박 챙기셨으며 건강보조식품도 꾸준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건강 어르신으로 불릴 정도로 부지런하셨죠. 그런데 그날 새벽 3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왼쪽 종아리에 느껴진 그 통증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처음엔 심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가족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응급실에 오시게 된 겁니다. 정확한 원인은 심한 근육 경련이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가 났다는 증상이었죠. 하지만 단순히 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육 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말초 혈류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를 일단 방치했더라면 근육 손상은 물론이고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아니 그냥 쥐가 난 건데 그렇게까지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단순해 보이는 증상 하나하나가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조차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을 많이 쓰면 좋아진다거나 참으면 괜찮아진다. 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별로 운동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오히려 큰 문제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실이 우리 의료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부지런한 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병원에 오게 되는 걸까요? 저는 4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주로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건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처럼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작고 사소한 증상을 그냥 넘기시다가 큰 병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것이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특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왜 다리에 쥐가 나는지, 그 원인을 단순하게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험해지는지, 또 집에서 3초 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요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요즘은 나이도 들고 피도 안 도는 것 같아서 자주 그래요. 혹은 그냥 자다가 한 번씩 그러는 거죠.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근육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이죠.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근육 경련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이 줄고 소화와 흡수 능력도 떨어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은 전해질 부족으로 근육 경련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의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주 쥐가 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 문제입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질환이 있는 경우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잘못된 신호가 가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면 자세, 추운 날씨, 과도한 근육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 피로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쥐가 덜 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과도하게 피로하게 만들고 전해질을 더 소모시켜 쥐를 유발합니다. 특히 스트레칭 없이 무리하게 걷거나 등산을 오래 하시는 분들께 자주 나타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칼슘만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물론 칼슘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경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냥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작거나 오래 간다면 그건 이미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근육 괴사나 신장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 중 주 3회 이상 다리 경련을 경험하는 분들은 근육 손상 지표 CK 수치가 평균보다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수면 중 근육 경련을 겪는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 6명은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이하였고 그중 절반은 이미 말초혈관 질환이나 당뇨 신경병증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냥 쥐가 난다는 생각으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몸의 신호를 믿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내 몸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스스로 점검하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내 몸 상태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응급처치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 방법을 건강 상태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 걸음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분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응급 대처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소 혈압은 어떤가요? 당뇨가 있으신가요?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은요? 이 질문들에 따라 아래의 그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막1 비교적 건강한 분들, 기저질환 없음, 평소 특별한 병이 없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쥐가 났을 때 3초 자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종아리에 쥐가 나면 바로 무릎을 펴고 이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3손으로 종아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무리하게 주무르지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3초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오래 잡아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종아리를 마사지하거나 미온수 조격 10분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사네어멘나 고혈압 환자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뇨작용 때문에 체내 전해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쥐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3초 자세를 하되 움직임을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는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과도한 바나나 섭취는 피하시고 삶은 브로콜리, 두부,
멸치 육수가 좋습니다. 가공식품이나 국물 요리는 짜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버 3. 당뇨병 환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신경이 손상되기 쉬워 쥐가 나더라도 통증을 덜 느끼거나 반대로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3초 자세보다는 바로 앉아서 종아리를 높여주는 자세를 먼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류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새 혈당이 떨어지면 신경 반응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버미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움직임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쥐가 나더라도 절대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무리해서 몸을 움직이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며 통증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자세를 바꾸세요.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신부전 환자의 경우엔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우 부분, 골다공증이나 척추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쥐가 났을 때 잘못 움직이면 근육보다 뼈에 손상이 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넘어지면 큰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더라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다리를 펴고 반대쪽 손으로 발끝을 당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혹시 모를 손상이 없는지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갸리 지다친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인 분들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이뇨제 등 복용 중인 약물이 많을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쥐가 자주 난다면 단순히 응급처치만 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을 조정하거나 피검사로 전해질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과 생활관리법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효과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좋은 예방법은 잠들기 전 준비입니다. 자기 전 10분,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과 족욕,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편안한 마음가짐이 다리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예방과 대처법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실수 하나로 병원에 실려오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갑자기 다리를 주무르거나 화들짝 놀라 일어나 걷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소금을 입에 털어 넣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 중 상당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세게 주무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빨리 완화하고 싶은 마음에 다리를 세게 주무르거나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고 미세한 출혈이나 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피부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자극은 예상치 못한 2차 손상을 유발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6세 박말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자 딸이 놀라서 마구 주물러 드렸고 그날 이후 종아리에 멍이 크게 들고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근육 내 출혈이 발견되었고 회복에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일어나 걷기입니다. 통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낮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이 넘어지게 되면 척추, 골반,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몇 해 전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2세 조병기 어르신이 새벽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다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후로 3개월간 누워 지내시며 근육이 급격히 약해졌고 걸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소금을 먹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선 쥐나면 소금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체내 염분 농도를 높이면 일시적으로 전해질 균형이 더 깨질 수 있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인복지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쥐가 날 때마다 소금을 섭취하는 어르신 중 약 37%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그중 일부는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 수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또는 몸이 붓는다고 물을 아예 마시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전해질 농도가 불균형해지고 그로 인해 근육 수축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없이 수분을 제한하는 것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요법에 무조건 의존하기입니다. 인터넷이나 이유세계들은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진료를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쥐나면 간장 바르면 낫는다. 파 찧어서 붙이면 통증이 사라진다. 이런 방법들이 통증을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에 감염이 생기거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민간요법 후에 피부 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대부분 간단한 쥐였는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하고 후회하시죠. 마지막으로 혼자서 참고 넘기기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통증이 자주 반복되는데도 나이 드니 당연한 거겠지 하고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분명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당뇨, 말초혈관 질환, 신경병증, 심장질환 등 더 큰 병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행동. 다리를 세게 주무르겨 갑자기 일어나 걷기, 소금 먹기, 수분 제한하기, 민간요법만 의존하기, 혼자 참고 넘기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경련이 수술, 입원,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저의 4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과 작지만 중요한 실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닌 여러분의 곁을 지켜온 노년 주치의로서 40년 동안 진료하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몸이 먼저 말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쥐가 나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뭔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며칠 참으면 괜찮겠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쥐가 나면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그 기록이 진료실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몸을 다그치지 마세요. 운동은 좋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 내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종아리를 살짝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기억하며 혹시 쥐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3초 자세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여러분 곁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친구분, 형제분, 이웃분 중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큰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환자가 병원에 안 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방이 진짜 치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고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